로스쿨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아프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뭔가 살 이유가 없어진 느낌인 거예요. 뭔가 내가 그럼 왜 공부하지? 지금은 일단은 사내 변호사를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또 제가 약간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화장할 때 말이 없어지네요. 화장하면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목소리랑 얼굴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생얼로 하게 돼서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종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로스쿨 1학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겟레디 윗미를 찍으면서 수다 떨듯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초는 다 한 상태라서 선크림부터 바르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쓰는 선크림은 애터미 선크림 화이트고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20일인데 종강을 12월 17일에 했으니까 벌써 이제 금요일에 종강하고 토일, 월요일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연세대 로스쿨은 1학년 2학기가 진짜 악명이 높거든요. 아무래도 전공 필수 과목도 6개나 되고 민법 과목이 3개. 그래서 계약법 2, 물권법, 민사소송법 1이랑 이제 형법 2랑 형사소송법이랑 그리고 헌법 2 이렇게 해서 6과목이에요. 그래서 워낙 과목 양도 많고 외울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모든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학기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2, 3학년 가릴 거 없이 1학년 2학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정말 녹초가 돼서 지금 약간 번아웃이 온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험 끝나면 엄청 재밌게 놀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놀고 싶은 생각도 딱히 안 들고 그래서 잠을 잘까 싶었는데도 잠도 잘 안 와요. 오히려 시험 기간에는 막 힘드니까 잠을 자고 싶었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몸이 새벽에 잠들어 있는 거를 기억을 못해서인지 좀 자꾸 깨더라고요. 중간중간 자면서 깨서 계속 지금 피곤한 그런 상태입니다. 뭔가 이거 화장하면서 말하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그리고 제가 화장을 그렇게 막 뭐랄까 좀 전문적으로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제 맘대로 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이제 좀 화장 좀 잘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은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고 짜증이 나실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시험 기간을 지내면서 피부도 엄청 많이 상하고 왜냐면 잠을 일단 못 잤어요. 거의. 근데 사실 저는 친구들, 그러니까 동기들 치고는 많이 잔 편이긴 하거든요. 제가 원래 잠이 많아가지고 원래 잠이 많은 편이라 그래도 시험 기간에 6시간, 7시간은 자려고 했어요. 안 그러면 머리도 안 돌아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시험 준비할 때, 그러니까 시험 기간일 때, 한 시험 2주 남았을 때 정도에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고 그러고선 막상 시험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한 6시간, 7시간은 자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제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그 시험 치는 주간에는 거의 뭐 잠을 아예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래도 컨디션을 챙기면서 하려고 하는 편이라 좀 낫긴 했지만 그래도 번아웃이 왔는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을 딱히 하지는 않고 그냥 컨실러로 합니다. 그래서 컨실러는 이게 어디 거지? 웨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컨실러? 네, 20호 아이보리입니다. 로스쿨 1학년이 어땠냐면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심적으로는 1학년 2학기보다 1학년 1학기가 훨씬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든 몸 체력적으로든 왜냐면 1학년 1학기 때 되게 많이 아팠었거든요. 제가 원래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말이랑 같이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게 어렵지? 저는 항상 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늘리는 타입이라기보다는 고3 때부터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편이었어요. 집중하는 시간에 딱 집중해서 끝내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좀 제가 원래 잠이 많아서 잠을 자고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놀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면서 하는. 그래서 대학교 고3 때도 그렇게 했고, 대학교 때도 이제 정말 시험 기간에만 딱 집중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상. 근데 로스쿨도 저는 그렇게 버티면은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지금 학창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해서 지금 거의 20 몇 년을 그렇게 공부하는 스타일로 살아왔으니까 로스쿨도 똑같이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치만 그건 정말 큰 착각이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공부를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그리고 법학 과목 자체가 양이 워낙 방대하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뭔가 효율을 따지기보다도 그냥 더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목인 것 같아요, 법학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1학년 1학기 때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좀 뭔가 열의에 차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 몸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진짜 제 원래 공부하던 패턴을 깨고 남들처럼 똑같이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앉아있는. 근데 그때는 심지어 또 학교에서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지금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냥 학교 나가는 것도 아무래도 코로나니까 비대면이어서 어차피 수업 때문에 학교 나갈 일도 없고 해서 그냥 집에서 혼자 강의 듣고 수업 듣고 공부하고 하면서 집 밖을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입학하고 한 달 정도는 친구들도 아예 안 만나고, 동기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왜냐면 저희가 OT도 없었고 뭐 대면으로 만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동기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연대로 간 거니까, 근데 또 제 주변에 같이 연대로 온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혼자 지냈죠. 이제 뭐 학교 프로그램으로 선배들이랑 멘토링 하는 거, 아니면은 뭐 동아리 가입한 거에서 이제 선배들이 멘토링 해주는 그런 거만 이제 참여를 하고, 동기들도 모르고, 그러고 또 이제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도 이제 안 만났죠. 왜냐면 나는 이제 로스쿨에 왔으니까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엄청 뭔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막 나는 무조건 어디를 갈 거야, 나는 무조건 성공을 할 거야, 난 돈을 엄청 많이 벌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집 밖을 안 나가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그렇게 지내니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뭘 먹어도 체하고, 위에서 얹혀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바나나 한 개를 먹고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너무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럼 공부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못한 시간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남들은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아플 시간이 없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지? 이러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또 소화가 안 되고, 그럼 또 아프고, 그럼 또 하루를 날리고, 이런 과정을 거의 또 한 달 정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 입학을 하고 3월 말부터 슬슬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4월에 일주일에 3kg 정도씩 빠졌어요. 뭐 아프니까 먹지도 못하고, 뭘 먹으면 체하니까 죽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근데 또 그럼 공부가 안 되고, 그래서 뭘 먹으면 또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먹는 걸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먹는 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프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음식을. 그러니까 뭔가 살 이유가 없어진 느낌인 거예요. 뭔가 내가 그럼 왜 공부하지?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난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데,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는 몸이 되면 대체 뭘 위해서 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걸까? 라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죠.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V 쉐딩 3호 헤이즐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을 받았어요. 결국엔. 그 평생 이렇게 아프게 살 순 없는 거니까 음식도 못 먹고 일주일에 막 3, 4kg씩 빠지고 제가 그렇게 살이 잘 빠지는 편이 아닌데 갑자기 쫙 빠져버리니까 부모님도 엄청 걱정하시고 그래서 이제 본가로 요양을 갔죠. 본가로 요양을 가서 급하게 이제 본가를 가서 그 근처에 있는 본가에 있는 병원에다가 예약을 잡고 위내시경이랑 이제 뭐 CT 촬영하고 막 이랬어요. 그 진짜 다행히도 거기가 제가 아기 때부터 제가 그 본가 쪽에서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맨날 가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다행히 원인을 잘 잡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정말 너무 추상적이죠. 너무 추상적인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위가 움직임을 멈춘 거예요. 위뿐만 아니라 장이랑 그냥 모든 장기가 소화를 멈춰버린 거죠. 뭔가 몸이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장기가 기능을 멈췄다. 그래서 점점 장기가 부어 올랐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답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래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면 로스쿨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기가 정말 힘든데 근데 이렇게만 살 순 없으니까 이제 약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낸 해답이 친구를 만나자 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에요. 정말 찐 외향형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근 한 달 반 넘게를 사람이랑 뭐 거의 교류가 없이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억지로 참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진 것 같아서 일단은 친구들을 그럼 만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점점도 아니죠, 사실. 정말 놀랍게도 정말 거의 한순간에 낫다시피 했어요. 그냥 내가 언제 이렇게 아팠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확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춤추는 것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춤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 움직이는 것 자체를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도 좋아하는데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명목으로 아예 다 그런 걸 싹 끊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원래대로의 페이스를 찾았죠.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춤도 추고 싶으면 추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만 하는 건 나랑 안 맞구나 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약간 공부와 저의 라이프의 밸런스를 공라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목표도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막 성공해야지. 그 성공의 기준이 남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성공의 기준이 뭔가 진짜 남들 다 알만한 그런 로펌의 변호사가 돼서 막 파트너가 되고 그래서 막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런 게 처음에는 이제 목표였는데 내가 과연 그거를 원하는 걸까? 내가 그런 것들을 내 건강을 포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얻고 싶은 걸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로스쿨 오면서까지도 제 진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변호사가 되겠지. 아니면 뭐 검사가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경력을 쌓아서 판사가 되겠지. 이 생각만 있었지 뭐 어떤 변호사가 돼야겠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빅펌에 가서 소위 말하는 빅펌에 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벌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 행복할 거다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한 달, 두 달 만에 아, 나는 그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법조인으로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내가 좋아하는 법 분야는 뭔지, 당장 변호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검사가 되고 싶은지, 그런 것부터 다시 처음부터 조금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민은 사실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이라 하나로 딱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일단은 사내 변호사를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형법 과목이 좀 재밌어서 검사 쪽도 사실 조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쓰는 팔레트는 이건데 얘가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2호 생기 블러링입니다. 여기서 일단 요걸로 베이스를 한번 깔아줄게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막 성공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그럼 꼭 빅펌에 가야 되고 성적이 꼭 좋아야 되고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정말 저는 그런 면에선 제가 되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냥 정말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거든요. 되게 저희 건강이랑 행복을 우선시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부담감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1학기를 처음에는 막 공부만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공부도 하면서 친구들도 만나면서 좀 스트레스를 줄여나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1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러고선 방학이 됐죠. 방학 때 좀 쉬었어요. 사실 1학년 2학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엄청 악명이 높아요. 그래서 예습도 진짜 빡세게 해야 되고 좀 여러모로 방학 때 준비할 게 많은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좀 길게 여행도 갔다 오고 힐링하면서 좀 쉬면서 예습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색깔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칠하는 편입니다. 그날. 그러고 이제 2학기가 됐는데 사실 전 2학기도 1학기처럼 그냥 크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보내려고 했어요. 사실 좀 더 빡세게 하긴 했어야 되지만 그냥 너무 힘드니까 1학기 때처럼 조금 친구들도 만나면서, 사실 1학년 2학기는 그럴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힘드니까 친구들도 만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어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정말 공부만, 사람들 아예 안 만나고 공부만 한 게 이제 시험 보기 한 달 전 정도부터, 그때부터는 되게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남들은, 동기들은 그런 생활을 한 달이 뭐야, 한 학기 내내 해오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또 병날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고,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이제 각 잡고 제대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본가에 가서 부모님의 그런 보살핌을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다음에 이 색깔을 한번 발라볼게요. 화장도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하는지.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뭐 어차피 마스크도 끼고 공부할 때 화장하면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화장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요. 잘 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이제 밀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잠을 많이 줄였죠. 평상시에는
제가 어느 정도로 잠이 많냐면 그냥 냅두면 12시간씩 자요. 그냥 딱히 피곤한 일 없었어도 그냥 냅두면 12시간 이상 잡니다. 피곤한 일 있으면 한 15시간씩 자요. 그냥 뭐 잠만 보 수준으로 자가지고. 근데 그걸 이제 확 줄였죠. 할 게 갑자기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기 2, 3주 전부터는 잠을 줄이고 하루에 이제 한 4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그 다행인 게 본가에서 지내니까 뭔가 제가 혼자 밥을 해 먹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거나 청소를 해야 되거나 이런 부담감이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줄어들어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죠. 다행히도. 그래서 보통 새벽 6시까지 공부를 하고 한 4, 5시간 자고 일어나서 한 오전 11시 정도부터 이제 밥 먹고 다시 공부하는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진짜 동기들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2, 3주만 했는데도 막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안 하고 그냥 혼자 고립돼서 맨날 하루 종일 책만 보고 있고 글씨만 보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글씨만 봐도 속이 울렁거리는 지경이었는데 근데 제 동기들은 그거를 한 학기 내내 한 학기가 뭐야 1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쌍꺼풀이 없어서 아이라인을 2개를 그려요. 브라운 펜슬 라이너로 약간 바탕을 깔고 그러고서는 이제 검정색 붓펜 라이너로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컬러그램 크림 라이너 몇 호지? 7호 샌드 브라운입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그 기간에도 조금 자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워낙 피곤한 상태니까 몸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헛구역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앉아서 글씨 보고 있으면 갑자기 속이 울렁거려요. 심지어 저 시험 기간 때 뭐 많이 먹지도 못했거든요. 거의 그냥 먹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한 게 카페인이랑 제가 한 번도 고3 때도 공부하면서 바카스 같은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먹어봤습니다. 바카스 같은 그런 자양 강장제 있죠. 그거를 박스째 사다 놓고 먹었는데 먹으면 확실히 좀 기력이 회복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그런지 막 헛구역질이 나고 이래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 다음에는 요거입니다. 얘는 뭐지? 케이트 슈퍼 샤프 라이너입니다. 검정 색깔. 그렇게 시험 기간을 보내고 나니까 놀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 물론 이제 오늘도 친구 만나러 가고 오늘부터 쭉 약속이 잡혀 있긴 한데 의욕이 다 사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딱히 식욕도 없고 잠도 못 자요. 아무래도 제가 새벽에 계속 깨 있었어서 그런지 한 3주 정도를 새벽에 잠을 안 잤으니까 몸이 인식을 못 하나 봐요. 이게 주인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 아니다. 이 몸 주인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 아닌데 왜 자지? 막 이런 느낌으로 자꾸 깨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제대로 자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상태로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라이너를 그릴 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 확실히 오랜만에 그리니까 제대로 안 그려져요. 짝짝인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어떻게 보낼 생각이냐면 사실 저는 2학년 1학기도 예습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선배님께 이제 막 여러 가지 물어보다 보니까 로스쿨 방학은 항상 예습 기간이래요. 그래서 회사법을 예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회사법이랑 민사소송법을 예습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원래 방학 때 제가 면허가 없거든요. 아직 제가 차를 타는 거는 괜찮은데 제가 운전한다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그 공포심 때문에 아직까지 면허를 못 땄는데, 근데 또 주변 친구들이 다 면허가 있고 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저만 아직도 너무 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면허를 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 면허를 딸까 한번 생각 중이긴 합니다. 네, 눈썹을 그려줄게요. 제가 약간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화장할 때 말이 없어지네요. 저는 화장하면서 말하려고 그랬는데 눈썹도 짝짝이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아, 이거 뭔지 설명 안 해드렸구나. 와우. 얘는 뷰티 리더 아이브로우 스케치 펜슬 3호 진회색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느낀 점은 일단 첫 번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말도 잘 안 나와요, 이제. 약간 언어 능력이 퇴화한 느낌이에요. 그냥 맨날 책 보고 법 용어만 보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언어 스킬이 좀 부족해진 느낌? 어쨌든 일단 느낀 점 첫 번째,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안 건강한데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뭔가를 하겠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을 챙기면서 살자. 그리고 두 번째, 행복해야 된다. 해야 된다? 행복한 삶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자. 근데 그 행복이 꼭 정형화된 성공은 아닐 수 있다. 그게 나만의 행복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뭔가 저는 항상 정형화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학에서도 열심히 놀면서 열심히 또 학점을 따서 로스쿨에 왔고, 그래서 뭔가 정형화된 어떤 문과의 코스를 밟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여기서도 그럼 당연히 다음 스텝은 성적 잘 받아서 로스쿨에서도 성적을 잘 받아서 빅펌을 가서 거기서 뭐 파트너를 달아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제 가치관에 정말 큰 변화가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로스쿨 준비하면서도 가치관에 되게 큰 변화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로스쿨에서만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행복에 대한 기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고,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직업적으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까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로지피드입니다. 이걸로 언더를 좀 해줄게요. 요걸로 언더를 칠해주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런 일환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로스쿨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행복한 삶이고 나는 어떤 걸 할 때 행복한지를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되게 빠르게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가치관이었다가 또 일주일 뒤엔 또 제 가치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좀 기록을 해두고 싶다. 내가 나중에 지금보다 더 어른이 됐을 때, 더 성장했을 때, 그리고 법조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비교적 어린 시절 했던 고민들을 담아두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담아두고 싶어서. 근데 그런 게 글만으로 일기를 그래서 쓰기 시작했었는데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담아서 내가 편집을 해서 남겨두면 참 좋겠다. 근데 뭐 기왕 영상으로 남길 거면 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해도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요거는 제가 그 어떤 유튜버 분께서 애교살 만드는 거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사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2호 쿨톤. 저는 제가 쿨톤이라고 생각하고 살긴 하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톤 검사를, 퍼스널 컬러 검사를 받아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진 기회가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냥 남들도, 친구들도 저보고 쿨톤이라고 하고, 제가 봐도 제가 쓰는 립 컬러들이 보통 다 약간 핑크색 계열이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오렌지 컬러를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쿨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면봉으로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2학기 때는 되게 좋았던 점이, 제가 1학기 때도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그냥 스터디원들이랑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비대면이라서 수업도 다 줌으로 들으니까 모르는 사람을 다짜고짜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스터디원들만 알았어요, 거의. 그래서 아무래도 로스쿨에서의 인간관계 폭은 좀 좁아가지고 되게 그런 점이 아쉬웠다가 2학기 때는 제가 로스쿨에도 이제 여러 동아리가 있는데 로스쿨에도 댄스 동아리가 있어요. 법무부, 무가 이제 춤무자를 써서 법무부라는 동아리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동기들에게 헤이마마 그때 유행했잖아요. 헤이마마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친구들 모아서, 동기들 모아서 헤이마마 같이 추고 그러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니까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다니면서 되게 동기들한테도 많이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가장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동기들이다 보니까 되게 서로 그런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이고 얼마나 힘든지를. 뭔가 아무래도 외부 사람들은 제가 막 힘들다 힘들다라고 해도 얼마나 힘든지 감도 안 잡힐 뿐더러 솔직히 뭐 그런 얘기하면은 좀 와닿지 않고 그냥 찡찡된다고 느껴지겠죠. 근데 아무래도 로스쿨 내에서는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거든요, 로스쿨 생활이. 근데 이제 그거를 동기들끼리는 공감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친하게 지내면서 서로 좀 도닥도닥 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뷰러를 찝을게요. 저는 마스카라는 따로 하진 않아요. 왜냐면 속눈썹 빠지는 게 싫어가지고 마스카라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쉐이도 뷰러. 발음이 안 되냐? 시쉐이도 뷰러. 진짜 로스쿨 다니면서 언어 능력이 퇴화했어요. 큰일 났어요. 사람이랑 말을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닫고 몇 주 동안 생활을 하니까 말하는 방법을 까먹은 것 같아요. 제가 쌍꺼풀이 없는데 어릴 때는 눈두덩이에, 아무래도 젖살이 안 빠지니까, 안 빠졌으니까 눈두덩이에 살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또 나이 먹으면서 그 젖살 빠지면서 눈두덩이 살도 빠져가지고 뷰러나 가끔 마스카라를 이렇게 세게 하면 쌍꺼풀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하면 이 라인 있죠. 이렇게. 신기하죠? 쌍꺼풀은 아닌데 뭔가 가끔 이렇게 생기는?
그리고 눈에 글리터를 발라줄게요. 이 글리터 엄청 좋더라고요. 3CE 건데 아이 스위치 더블 노트라는 제품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친구 만나요.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끼는 후배이자 친구인데 이태원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힐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 립을 발라줄게요. 먼저 비바이 바닐라 벨벳 블러드 베일 립스틱입니다. 스모크 모브라는 색상이에요. 확실히 겨울 되니까 이런 컬러감들이 좀 땡기더라고요. 저는 여름에는 진짜 쨍한 핫핑크 립스틱을 많이 바르는 편인데 또 가을 겨울 되니까 이런 색감이 끌려가지고 이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는 제 일기장이에요. 나이 먹은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내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지? 라는 거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제 일기장입니다. 그래서 약간 콘텐츠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난데없이 겟레디 윗미도 찍었다가 갑자기 또 스터디 윗미도 올렸다가 브이로그도 올렸다가 그런 느낌? 바탕을 깔아줬고 그다음에는 힌스 무드 인핸서 리퀴드 글로우 업 클래식이라는 제품입니다. 얘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진짜 마스크 쓰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화장을 해도 얼굴 3분의 2가 가려지니까 화장을 하고 다닐 필요성도 못 느끼겠고 화장하면 너무 아까워요. 마지막으로 픽서를 뿌리고 자트 인사이트 울트라 세팅 진짜 픽서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장을 다 끝냈습니다. 네, 머리 풀고 귀걸이까지 하고 왔습니다. 이제 마저 옷 입고 나갈 준비해야겠어요. 오늘 겟레디님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들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랑 행복한 연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